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쏙쏙경제고정관입니다. 어제 치러졌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 보선 결과와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4.7 보선 결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많이 보도된 대로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개 구 중에서 25개 구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이런 보선 결과의 배경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 집권 여당의 무능과 내로남불, 불공정, 위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능이라고 하면 이제 정치의 비민주화, 민주화를 훼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를 완전 붕괴시키고 안보는 그야말로 안보는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외교는 한중간에도 그야말로 양쪽에서 협공을 받으면서 고립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몰락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산다는 기성세대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공정에 대한 배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입시 불공정, 그야말로 부모 찬스가 없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스펙을 붙여가지고 입시 불공정한 거. 뭐 심지어도 깜짝 놀란 게 학종에 붙는 스펙이 한 100개 정도 붙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반 보통 부모를 둔 자녀들은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윤미향 사태, 성금이나 국민성금이나 보조금을 횡령한 비리 이런 문제, 보조금 횡령 비리죠. 보조금 횡령. 그다음에 추미애 사태, 아들 황제 휴가. 보통 뭐 휴가를 정말 저 같은 경우는 35개월 근무하면서 휴가 한 서너 번 나온 게 전부인데 뭐 18개월 정도 근무하는 그것도 카츠야에 근무하면서 나와서 20 며칠 휴가를 나와서 안 들어가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고 뭐 이런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정치사회 불공정이 만연해 있구나. 겉으로는 공정을 외치는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해서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LH 사태를 보면서 특권층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 특권층은 일반 국민들은 주거사다리도 붕괴되어 있는데 LH 사태를 보면서 특권층은 장마에 가려진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면서 계속 국민들만 투기꾼으로 몰아서 정부의 세금 폭탄을 안기는 그런 작태에다가 일자리마저 붕괴돼서 절망에 빠지고 있는 청년들이 돌았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전향을 했다. 돌았었다. 그런 얘기죠. 586을 보통 우리가 신적표라고 합니다. 뭐 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평생 끌고 다니면서 지금 엄청난 권력과 지위를 부를 향유하면서 자손들에까지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연이어서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정을 실패하고도 심지어 죄를 짓고도 우리 조국 소대나 대개문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을 그냥 우습게 하는 아나무인한 그런 태도들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이다. 성추행을 하면은 출마하지 않는다는 건 당헌을 개정하면서 출마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진정성 없는 사과나 하면서 심지어는 조롱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반성과 성찰이 없는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정 9년 동안 보면은 서울의 경쟁력은 계속 추락했다. 400여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해제해서 거의
한 40만여 가구를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반면에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40여 재생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면서 슬로만 시켰다. 재생이라는 게 옛날 모습을 재생한다는 거, 옛날 모습을 그대로 두면서 그걸 재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좋은 집을 갈망하는 서울 시민들을 우롱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슬럼화됐다 오히려. 그 다음에 도시농부를 6만 명에서 64만 명까지 늘렸다. 뭐 이거 지금 주말농장, 이게 뭐냐 주말농장. 노들섬인데 노들섬에 주말농장 노들섬은 원래 이명박 대통령 때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에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했던 곳인데 그걸 주말농장으로 분양했어요. 그 다음에 200여 위원회를 만들었어. 위원회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무능한 시민단체 사람들 등록하는 통로로 만들었어. 여기에 등록됐던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수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계도 진출하고 관계도 진출하고 이런 통로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재정 지원으로 서울시 재정 지원으로 이렇게 뿔뿔이 좌파 조직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 물론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을 필요하긴 하겠지만 취약계층을 넘어서서 자생적인 기업들을 망가뜨리는 경쟁력을 망가뜨릴 정도의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다는 거. 이런 걸 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이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에티컨이라든지 외국의 도시 경쟁력 연구하는 데서 보면 한국의 서울 경쟁력은 계속 추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거의 한 30단계까지 추락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역시 이제 그런 걸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언론도 역시 LH 불공정 부동산 실정에 분노해서 2030이 돌아섰다. 취업난 주거난에 지친 2030이 민주당을 버렸다. 무능과 오만 불공정에 폭발했다. 그 다음에 그런 집권 세력의 오만과 위선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폭주 정치의 심판, 거대 여당을 정해왔고 폭주 정치를 해왔죠. 심판이다. 근데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잘났어? 아니다. 여당이 잘못한 결과다. 야당도 잘못하면은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것이 1년밖에 안 남은 대선 정치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일단 여권에 보면은 여권의 정치 지형. 이거는 뭐 보선 승리가 아니죠. 보선 승리 야권 얘기인데 여권의 경우는 여권의 정치 지형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레임덕이 가속화됐대 있죠. 되면서 전당대 레임덕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친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친문의 분화가 가속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곧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주자가 일괄 사퇴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당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궁하고 있는 것이 북풍인데 일종의 김정은의 답방.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형식으로 초대해서 남한에 북풍을 불게 해서 우리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당이다. 라는 것으로 또 국민을 또 눈속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또 걸려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낙마를 할 경우 이재명이 독주할 것이냐, 새로운 친문은 누가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여권의 굉장한 갈등이고 또 유권자들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악 성적표를 받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32%가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이 경관 지지율이 한 30% 되는 것 생각하면 특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야권 정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친문 후보가 될 것인가, 이재명의 단독 우세 중에 누가 친문 후보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야권의 정치 진영도 지금 굉장히 요동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야권도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정당대회가 임박했는데 누가 당권을 질 것인가? 게다가 국민의당 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우에 또 홍준표 등 남아있는 야권의 우파들과의 범우파들과의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총선의 패배가 범우파들과 통합하지 않고 우파들을 극우라 하면서 뺀 것에 대해 빼고 반쪽 우파만 가지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야권의 우파들, 진성 우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범우파를 빼고 나서 국민의당 합당만 하면은 그럼 이길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야권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당권은 누가 질 것인가? 야권 후보는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등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대권 후보로서는 정말 도전할 만한 후보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기 전에 어둠이 짙은 법인데 언제나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4년 좌파 정부의 막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여실히 보여주었죠. 그러면 새로운 새벽을 맞이할 우파는 누구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신념이 확고한 자유벌이가 나와야 됩니다. 대처나 레이건 같은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서 우리나라를 지금 훼손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붕괴되고 있는 시장경제를 재건할 확고한 자유우파 리더가 필요하다. 김종인은 지금 이번 서울부장 보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일정한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또 역할이 있을 때 야권의 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쭉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뭐 제3지대 통합론이 시동되고 이런 합당은 나서는 안철수, 윤석열, 또 홍준표 등등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종인이 킹메이커로 컴백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경제 문제였거든요. 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되는 속에 한국은 지금 회복이 늦어지는 백신 확보가 늦어지면서 집단 감염이 안 되면서 늦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4년 동안 완전히 실정해서 경기가 붕괴되는데도 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로 추락합니다. 정책 기조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백신은 경제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정책 기조를 지금까지 반기업, 친노조, 큰 정부 정책에서 신기업, 친노동, 노조하고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기득권 노조가 아니고 친노동 정책, 전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친노동 정책, 친노동 정책, 그리고 재정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정도로 돈만 풀어대지 않는 작은 정부 정책으로 대전환을 마지막 1년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교안보 정책 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사법부도 지금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고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청와대 돌격대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상권분립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분립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외교 쪽에서 지금은 거의 종북 친중 정책에서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가고 있는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레버리지로 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해야 우리가 중국의 굴욕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야죠. 우리가 항상 북한의 핵을 꼬리에 이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을 계속 개발하고 오늘 아침에도 SL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북한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만 하면은 북한의 핵을 이고 우리가 핵무장을 도와주는 결과, 핵 강화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부국 강병 정책. 강병이 아니면 9.16 군사비로 한국의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강병이 아니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년 역사를 가진 신라. 세계사에서 1000년을 간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로마 정도와 신라 정도인데 그 1000년을 간 신라가
전쟁도 없이 자진해서 마지막 왕이 고려 왕건에게 왕관을 바칩니다. 항복을 합니다. 받아주세요. 다 간청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통일된 이후에 신라의 상무정신이 붕괴되면서 신라가 서서히 붕괴 길로 갑니다. 저는 이 부국강병 그리고 국민들의 상무정신 함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정책기조 전환이 정치 외교 안보 면에서도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국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야권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야권이 잘했어 이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권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권도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이끌 것인가 하는 비전과 전략을 국민에게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건은 여건대로 지금 남은 1년이라도 잘못을 성찰하고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